네, 알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은 두 번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펀더멘탈 팀의 송헌이고요.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Progressive Identification of True Labels for Partial Label Learning 이라고 하는 ICML 2020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본 발표는 펀더멘탈 팀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본 논문에서 우선 다룰 프로블럼 세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논문은 이전에 동희님이 발표해 주셨던 것 같이 노이즈 레이블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학습을 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partial label learning이라고 하는 태스크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 partial label learning이라고 하는 것은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의 하위 분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특히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면은 뭐 고양이 이미지에 고양이라고 하는 레이블이 딱 하나가 주어지겠지만 이 partial label learning에서는 그렇지 않고 고양이 이미지에 고양이라고 하는 레이블이 아니라 고양이, 개, 트럭 등의 이제 그 해당 이미지에 가능한 레이블 후보군이 주어진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가정 중에 하나로는 그 후보군 중에는 반드시 정답인 레이블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 이미지가 주어져 있고 고양이, 트럭, 차라고 하는 레이블 후보군이 주어지진 절대 않을 것이고 강아지, 트럭, 차와 같은 강아지가 반드시 포함된 레이블 후보군이 주어진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셜 레이블 러닝의 이제 골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주어진 레이블 후보군 중에서 정답인 레이블을 찾아서 그 정답인 레이블로 모델을 학습시키는 게 일반적인 파셜 레이블 러닝의 골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파셜 레이블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 논문에서 주장하거나 뭐 새로 제안하는 그런 프로그램 세팅은 아니고요. 이미 꽤 오래 전부터 어, 제시되어 왔던 그런 프로그램 세팅입니다. 다만 이전에 제안되었던 이제 알고리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방법론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들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 학습시키는 딥러닝 모델에는 잘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저자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릴레이티드 웍스 중에서도 D2CNN이라고 하는 이 방법론만이 딥러닝을 사용하는 이제 partial label learning 방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D2CNN 역시 그 스토캐스틱 옵티마이저를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모델 이제 아키텍처의 구조가 굉장히 한정적이 돼버린다고 하는 그런 리미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partial label learning을 다이렉트하게 옵티마이즈하는 방법론들에는 좋은 방법론들이 잘 없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사용되어 왔던 것이 이제 complementary label learning을 다루는 방법론을 가져와 사용했던 것인데요. complementary label learning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의 프로블럼 세팅과 조금 유사한데 이미지가 주어지고 그 이미지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 레이블 하나가 주어진다는 프로그램 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 이미지가 주어지고 그 고양이 이미지에 트럭이라고 하는 레이블이 붙어 있는 경우가 컴플리멘터리 레이블 러닝이라고 하는 태스크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컴플리멘터리 레이블 러닝은 이제 파셜 레이블 러닝의 아주 익스트림한 케이스가 되게 되겠죠. 즉 해당 고양이 이미지에 고양이가 아닌 다른 모든 레이블이 주어질 수 있는 환경을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후보군이 클래식 S-1개의 이제 후보군 레이블이 온다고 하는 굉장히 익스트림한 이제 파셜 레이블 러닝의 한 종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컴플리멘터리 레이블 러닝을 옵티마이즈 해주는 이제 방법론들을 파셜 레이블 러닝에도 사용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릴 논문에서는 이제 partial label learning을 다이렉트하게 옵티마이즈 하는 논문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클래시파이어의 콘시스턴트한 이제 리스크 에스티메이터를 이론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이 이론에서는 클래시파이어가 이 partial label 데이터, 그러니까 레이블 후보군을 가지고 학습을 하더라도 실제 정확한 레이블 하나가 주어진 환경과 똑같은 클래시파이어를 만들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이론적인 환경에 맞는 방법론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네,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론들 같은 경우에는 모델, 그 다음에 로스, 옵티마이저의 어그노스틱한, 그러니까 모델하고도 상관이 없고, 아무런 로스 펑션을 사용해도 좋고, 모든 옵티마이저가 사용이 가능한 그런 방법론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이후에는 이제 수식이 조금씩 조금씩 나올 텐데,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수식들이 아니고, 다만 노테이션이 조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런 노테이션 부분만 잘 따라오신다면 특별히 수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 되도록 제가 이 논문에는 프루프가 굉장히 많은데, 프루프는 일절 소개하지 않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초반에 노테이션만 잘 숙지를 하신다면 이후에도 논문이나 이제 설명을 듣는 데 전혀 문제가 없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기존에 있던 이제 올디너리한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 대한 리스크 에스티메이터를 제가 소개를 드리자면은 아래와 같은 수식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요. 레이블 이제 로스 펑션이 있고 해당 로스 펑션에 클래시파이어 G가 어떤 데이터 X가 입력됐을 때의 프레딕션과 실제 레이블이 주어졌을 때 로스 펑션의 기대치를 저희는 보통 이제 리스크라고 정의를 하고 해당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클래시파이어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신기한 EY라고 하는 노테이션이 주어지는데 이거는 특별한 노테이션은 아니고요. 스탠더드 캐노니컬 벡터 그러니까 원합 벡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에 1이면은 벡터의 첫 번째 엘리먼트만 1이고 나머지 엘리먼트는 전부 0인 그런 엘리먼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의 리스크 에스티메이터였고요. 그렇다면은 저자들은 partial label learning에서는 리스크 에스티메이터를 도대체 어떻게 정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고 생각보다 굉장히 심플하게 리스크 에스티메이터를 구성을 했습니다. 수식으로 보면은 정말 그냥 레이블 대신에 그 레이블 캔디데이트, 레이블 후보군을 대입을 한 형태가 될 것인데요. 보시는 것 같이 이제 S가 어떤 레이블 후보군이라고 했을 때 이런 특별한 partial label learning을 위한 로스 펑션이 있을 테고 그것에 모델이 예측한 프레딕션과 레이블 후보군이 주어지면은 그 로스를 계산하고 그것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 partial label learning의 리스크 에스티메이터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 partial label learning을 위한 로스 펑션이 약간 입력이 이제 바뀌는데 이전에는 레이블 하나가 주어졌다면 이번에는 레이블에 아무래도 캔디데이트이 주어지기 때문에 레이블의 파워셋이 주어지는 형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partial label learning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소개를 드렸는데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조금 더 소식적으로 이 리스크 에스티메이터를 그럼 어떻게 미니마이즈 하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 partial label learning의 리스크 에스티메이터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수식으로만 보면은 굉장히 심플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 PL을 위한 로스 펑션을 어떻게 정의하는가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저 레이블 캔디데이트이 주어졌을 때 저것들을 어떻게 소화를 해내야 되는가가 문제가 될 텐데요. 따라서 이 로스 펑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당연히 이것은 다이렉트하게 미니마이즈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서브웨이트 로스 그러니까 어떤 대체되는 손실 함수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저자들은 특히 어떠한 이 로스 펑션의 특성에 포커스를 뒀냐고 하면은 그 모델이 이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 한다면은 제대로 된 레이블 하나를 찾아서 학습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는 그런 특성을 갖는 로스 펑션에 포커스를 두게 됩니다. 그러한 일환으로서 다음과 같은 로스 펑션을 이제 partial label learning을 위한 로스 펑션을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어, 간단하게 소식에 대해 설명드리자면은 이 레이블 캔디데이트이 주어졌을 때 그 레이블 캔디데이트를 하나하나 뜯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 이미지가 주어지고 고양이, 트럭, 뭐 개라고 하는 레이블 3개가 후보군 안에 들어있다면은 각각 고양이 레이블에 대한 로스, 그다음에 개 레이블에 대한 로스, 뭐 트럭 레이블에 대한 로스 3개를 다 계산을 하고 그 중에 민 값을 하나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민 값을 이 레이블 캔디데이트에 대한 이 partial label learning loss 값이라고 이제 설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까 저희가 설정했던 리스크 에스티메이터에 대해서 이 partial label learning의 이 mean loss 펑션을 대입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수식을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partial label learning에서 민값만을 하나를 취득하는 게 정말로 우리가 이제 클래시파이어 컨시스턴트한 로스 펑션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것을 이론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저자들은 여러 가지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 그것들을 위한 사전 지식으로서 먼저 두 가지를
알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ambiguity degree라고 하는 것인데요. 앞으로는 이제 감마라고 하는 기호로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마는 아래의 수식과 같이 이제 정의가 되는데, 사실 이 스프림 텀이 굉장히 길어 보여서 뭔가 있어 보이지만, 특별한 건 없고요. 어떤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정답 레이블이 아니고 어떤 정답 레이블이 아닌 레이블이 얼마의 확률로 따라오는가 그런 이제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맥시멈 프로버빌리티 값으로 감마가 대체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양이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고양이 레이블뿐만 아니라 개 레이블도 항상 후보군에 포함되어 있다면은 이 감마 값은 이제 1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뭐 강아지 레이블이 한 80%의 확률로 고양이 이미지에 따라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감마값은 80%가 되게 되겠죠. 음, 네. 그래서 이제 small ambiguity degree condition, 이제 감마가 1보다 작을 때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true 레이블이야 뭐 항상 따라오는 거지만 다른 어떠한 레이블도 반드시 레이블 후보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100% 장담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small ambiguity degree condition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될 텐데, 그냥 이 감마값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두지 마시고,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알아가셔야 될 것이, 저희 이 감마랑 완전히 별개의 얘기로, 일반적으로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모델을 학습할 때, 만약에 저희가 로스 펑션을 크로스 엔트로피나 아니면은 민 스퀘어드 로스 펑션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일반적인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아주 모델을 잘 학습한다면은 데이터의 분포를 정확히 나타내는 클래시파이어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이미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옵티멀한 클래시파이어를 얻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인 것은 맞지만 어쨌든 옵티멀한 클래시파이어를 얻기만 한다면 데이터 분포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앞으로 민 값을 찾는 것이 이제 네, 로스의 민 값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이 가정을 세 가지를 두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디터미니스틱한 시나리오에서 즉, 그 고양이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해당 이미지가 에폭마다 뭐 레이블 후보군이 어떨 때는 고양이 개 차였다가 다른 때는 고양이 뭐 비행기 트럭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에는 레이블 후보군이 항상 픽스되어 있는 상태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식의 이제 디터미니스틱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감마가 1 이하인, 그러니까 1 미만인 값이죠. 1 미만인 상황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감마가 만약에 1이라는 상황을 예상을 한다면은 고양이 이미지에 고양이와 개 레이블이 항상 붙어 있는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학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로스 펑션으로 크로스 엔트로피나 이제 민 스퀘드 로스 펑션이 사용될 때를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가정이 만약에 만족이 된다면은 아까 설정한 이제 PLL 로스 펑션으로 학습한 옵티멀한 클래시파이어 GPLL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레이블이 제대로 주어졌을 때 모델을 정확히 학습한 G라고 하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모델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아까 설정한 PLL 로스로 모델을 잘만 학습을 한다면은 우리는 정확히 데이터의 분포를 똑같이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론적으로 증명을 해 보였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제가 뭐 관련된 프루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싶을 수 있는데 논문의 어펜딕스를 참고하시면 굉장히 심플한 이제 프루프를 참고하실 수 있고요. 해당 프루프를 따라가시게 되면은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다가 한층 더 이제 증명을 하나 더 보이고 있는데요. 이 증명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그러면은 우리가 뭐 옵티머랑 클래시파이어를 만약에 PLL 로스를 이용해서 얻는다면은 그것은 데이터 분포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는 증명을 했는데 과연 아까 설정한 PLL 로스로 임피리컬하게 그러니까 데이터가 일부분 전체 데이터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분포에 우리가 흔히 하는 대로 트레이닝 셋만 주어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모델을 학습했을 때 그게 정말 우리가 옵티멀한 클래시파이어를 찾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다음과 같이 증명을 보였는데요. 수식을 보여드리자면은 먼저 이 RPLL이라고 하는 것은 Partial Label Learning Loss를 이용했을 때 리스크에 해당하고요. 이 RPLL head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중에 이제 empirical만
임피리컬한 부분만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즉, 트레이닝 셋에 대한 리스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리스크를 완전히 이제 미니마이즈한 클래시파이어를 GPL을 head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이 G, 그러니까 클래시파이어가 될 수 있는 이 펑션의 스페이스를 다음과 같이 GY라고 설정을 하면은 이제 GY의 그 데이터 분포 PX에 대한 라디마어 컴플렉시티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디마어 컴플렉시티는 최근에는 꽤 유명해져서 많은 분들이 익숙하시겠지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정말 모델의 복잡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델이 층이 점점 더 쌓아지면 쌓여질수록 모델이 저희가 복잡하다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수식적으로 이게 얼마나 복잡한지를 나타내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노테이션들을 갖고 이제 아래와 같은 수식을 어, 이제 이끌어냈는데요, 논문에서는. 그래서 아래와 같은 수식에 대해서 하나씩 텀을 분석을 해보자면은, 먼저 이 텀은 우리가 아까 구한 이 트레이닝 셋으로 partial label learning loss를 이용해서 모델을 학습했을 때에 대한 실제 이제 리스크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텀은 우리가 트레이닝 셋이 아니라 모든 데이터의 분포가 다 주어졌고, 그것에 대해서 클래시파이어를 옵티마이즈 했을 때 얻어지는 이 GPL을 스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나타내게 됩니다. 즉, 이 두 개가 만약에 같다, 이 두 개의 차가 0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임피리컬하게 학습한 GPL을 해시 데이터 분포를 전부 알고 있을 때 구할 수 있는 이 GPL을 스타와 거의 비슷해진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수식에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노테이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이 노테이션들은 이 수식에 대한 이해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자면은 이 라지 L이라고 하는 것은 그 로스 펑션에 대한 이제 립시트 컨스턴트에 해당하고 립시트 컨스턴트는 기울기의 최대치가 얼마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m이라고 하는 것은 그 로스 펑션의 어퍼 바운드 값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시를 하셔도 될 것 같고, 이, 조금 더 저희가 포커스를 둬야 될 부분은 이 라디마 컴플렉시티와 이쪽에 n에 해당하는데요. 결국에는 라디마 콤플렉시티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0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충분히 증명이 많이 되어 왔었고요. 또한 이 오른쪽 항도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0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즉, 이 두 개의 항 모두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트레이닝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트레이닝 셋으로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이 결국에 옵티멀한 모델을 얻는 것과 거의 네, 죄송합니다. 트레이닝 셋으로 모델을 학습하면서 얻어지는 모델이 데이터 전부를 알고 있을 때 학습한 모델과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저희가 한 두 개의 쿠션 정도를 넣고 증명을 해왔는데 역순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자면은 저희가 얻어낸 것은 트레이닝 셋으로 모델을 학습하면은 데이터가 충분히 많다는 가정하에 저희는 옵티멀한 이제 모델을 얻을 수 있고요. 이 옵티멀한 모델은 실제 트루 레이블이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레이블 후보군이 아니라 실제 레이블이 주어졌을 때의 옵티멀한 모델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옵티멀한 트루 레이블이 주어졌을 때의 옵티멀한 클래시파이어는 데이터의 정확한 분포를 나타내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서 증명한 것은 데이터가 많고 아까 이제 세 가지 가정을 들었는데 그 세 가지 가정을 만족한다면은 우리는 트레이닝 셋을 이용해서 PLL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는 것으로써 데이터의 분포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수식으로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수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 9페이지 한번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네. 9페이지에 나오는 이제 감마라는 노테이션이 그러면은 파셜 레이블에서 그 파셜 레이블들이 얼마나 같이 따라 나오냐라는 느낌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렇다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개와 고양이라는 레이블이 같이 따라 나오는 뭐 비율 대충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봤을 때
혹시 뒤에 아직 로스 펑션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듣지 못했는데 저 간만한 노테이션을 사용을 하나요? 아니요. 감마라는 노테이션은 전혀 사용되지 않고요. 감마라는 노테이션은 실제로는 제가 생략을 했는데, 이 감마 값에 따라서 이 부분, 그러니까 옵티멀한 모델과 옵티멀하지 않은 모델의 차이가 이제 어느 정도 벌어지느냐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수식을 이해하신 전혀 이제 필요가 없고요. 모델을 학습시킬 때도, 그러니까 트레이닝 시에 실질적으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뒤에 감마라는 값은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살짝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요. 제가 여기서 감마를 일단은 설명드린 이유는, 이 스몰 앰비규어티 디그리가 굉장히 중요한 컨디션이기 때문에 설명드린 것이지, 감마는 뒤에서 일절 사용되지 않고요. 메서드 내에서는. 따라서 뭐, 이런 개념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셨다면은, 감마라는 값은 기억에서 지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컨디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감마라는 값을 정의를 했고 쟤를 조금 작게 유지를 하는 컨디션이 중요하다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 감마라는 값이 만약에 뒤에 로스 펑션이나 다른 실험에서 사용이 되게 된다면은 어쨌건 그 레이블러의 프라이어가 로스 펑션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뒤에 로스 펑션에 사용이 되지 않고 저런 컨디션에 영향을 미친다면은 그런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용할 수 있는 노테이션 개념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감마라는 것 값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서드에 직접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고, 뭐 실험에서 사용이 되진 않지만, 다만 이제 실험 단계에서 이 감마에 따라서 모델의 성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와 같은 이제 실험은 시뮬레이션적으로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한 번 더 나올 예정이다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다른 분들이 더 질문이 없으시다면은 계속해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모델을 학습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아셔야 될 게 이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논문에서는 어떠한 로스 펑션도 이제 사용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L이라고 하는 노테이션만 사용해 왔는데요. 뭐 주로 당연히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나 이제 민 스퀘어 로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 로스를 사용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이제 이론적인 보장이 가능하지만 다른 로스들은 이론적인 보장은 불가능하지만 어찌됐든 사용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 로스 펑션에는 아무런 로스 펑션 원하시는 거를 대입을 하셔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저희가 주의를 해야 될 점이 이 partial label learning loss라고 하는 것이 로스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로스에 대한 민값이다라고 저희가 정의를 했는데요. 다들 많이 경험하셨다시피 이 민이라고 하는 오퍼레이터 자체가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끼치게 합니다. 특히 이제 맨 초반부에 저희가 민 오퍼레이터를 그냥 사용하게 되면 생기는 문제가 이제 모델이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이제 학습을 하지 못했을 때는 랜덤하게 아무 레이블이나 프레딕션을 하게 될 텐데 이때 민 값을 저희가 적용을 하면은 그 실제 레이블이 아니고 이상한 레이블 하나에 꽂혀서 계속해서 그 값을 정답이라고 믿고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자들은 민 오퍼레이터를 이제 이론적으로는 민 오퍼레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제 민 오퍼레이터 대신에 다른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민 오퍼레이터를 다른 식으로 변형을 할 텐데 그 변형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이제 로스 펑션에 제한이 붙게 됩니다. 그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클래스에 따라서 로스 펑션이 이제 디컴포즈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크로스 엔트로피나 민스퀘어드 로스 같은 민스퀘어드 에러 로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만족을 해서 예를 들어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우드 형태가 되고 이제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pi의 로그 pi 꼴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일 것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이 마이너스 로그 pi 로그 pi를 이제 i를 클래스만큼 이터레이션을 돌아가면서 전부 서메이션을 취하는 형태로 바뀔 텐데요. 즉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이러한 서메이션으로 디컴포즈가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스 펑션이 디컴포즈가 될 때 저자들은 민 오퍼레이터 대신에 어떤 로스의 웨이트를 붙이는 것으로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요. 여기에 로스 펑션에 대해서 뭐 노테이션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자면은 이 E의 ESI라고 하는 것, J를 무시하고 ESI라고 하는 것은 K-핫 벡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레이블 캔디데이트가 주어진 엘리먼트는 1이고 나머지는 0이. 따라서 뭐 예를 들어 고양이 개 트럭이라는 레이블 캔디데이트가 주어졌다면 고양이 개 트럭에 해당하는 엘리먼트들은 1이고 나머지 엘리먼트들은 0인 벡터를 의미하게 됩니다. 네. 이런 것과 같이 결국에는 각각의 레이블에 대해서 로스를 계산하고 각각의 레이블에 어떤 정해진 웨이트 값을 곱해서 그것들을 서메이션 하는 식으로 이제 민 오퍼레이터를 대체를 하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는 트루 레이블인 경우에 웨이트가 1이고 나머지 트루 레이블이 아닌 레이블 캔디데이트 같은 경우는 전부 웨이트가 0으로 지정이 되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또한 이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레이턴트한 값이기 때문에 이 웨이트를 직접적으로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로 옵티마이즈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자들은 그냥 다음과 같은 이제 웨이트를 미리 사전에 정의를 하고 이러한 웨이트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에 웨이트가 의미를 하는 바는 간단해서 이제 모델이 프레딕션한 확률들이 있을 텐데요. 이 모델이 프레딕션한 확률들을 전부 더한 후에 각각의 이제 클래스에 해당하는 그 총합분의 각각의 클래스에 해당하는 확률을 나타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 차 트럭이라는 이제 레이블 캔디데이트가 주어졌고, 모델이 예측한 게 고양이가 0.3, 차가 0.2, 트럭이 0.1일 확률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다면은 이 분모의 값은 0.3, 0.2, 0.1을 전부 더한 0.6이 될 것이고요. 따라서 그 샘플의 고양이 레이블에 해당하는 웨이트는 0.6분의 0.3, 차 레이블에 해당하는 웨이트는 0.6분의 0.2 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레이블 캔디데이트에 들어가 있지 않은 클래스에 대해서는 전부 다 0으로 웨이트를 취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왜 이러한 웨이트를 설정을 했냐라고 한다면은 이 저자들이 주장을 하는 바가 만약에 small ambiguity degree condition, 그러니까 감마가 1 미만이라고 하는 가정이 충족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딥러닝 모델은 그 트루 레이블을 먼저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여러 논문들에서 증명이 되어 왔고 이러한 효과를 이제 메모라이제이션 이펙트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모델들은 학습을 하면 이제 초반 몇 에폭에서는 학습을 하면 할수록 트루 레이블에 조금 더 높은 이제 프로버빌리티를 주는 형식으로 아웃풋을 내보낼 것이고 따라서 높은 프로버빌리티를 이제 갖는 레이블은 높은 확률로 실제 트루 레이블의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트루 레이블에 높은 웨이트를 줌으로써 더 그 레이블로 학습을 하도록 유도를 하면서 점점 더 그 해당 트루 레이블만 이제 프레딕션으로 내보내도록 이렇게 학습을 진행을 하는 식으로 제안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 웨이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적으로 저희가 옵티마이즈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EM 알고리즘의 형식대로 먼저 모델을 미니마이즈 하고 이 웨이트를 예측하고 다시 이 웨이트를 가지고 모델을 미니마이즈 하고 새로운 웨이트를 예측하고 또 웨이트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하고 하는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알고리즘은 오른쪽에 그림과 같이 확인할 수 있고, 위의 부분은 일상적인 딥러닝 모델의 환경이기 때문에 무시를 하셔도 될 것 같고, 집중을 하셔야 될 부분은 6번에서 9번 라인에 해당하고요. 6번에서 이제 레이블 캔디데이트에 대해서 로스 펑션들을 계산을 할 거고, 이제 그런 로스 펑션에 아까 저희가 구한 웨이트를 곱하고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의 프레디션을 갖고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까 구한 그레디언트를 기반으로 해서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뭐 이제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일반적인 EM 알고리즘과는 조금 궤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EM 알고리즘에서는 모델을 충분히 학습을 한 뒤에 어떠한 값을 예측을 하고
그 값을 가지고 다시 모델을 아주 충분히 학습을 시켜주고 다시 값을 예측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알고리즘에서는 해당 프로덴이라고 이 저자들은 그 명명을 하였는데요. 이 프로덴 알고리즘에서는 그 모델을 충분히 학습하지 않고 해당 배치만큼 모델을 학습하고 다시 웨이트를 업데이트하고 해당 배치만큼 모델을 학습하고 다시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하는 식으로 굉장히 조금만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모델을 예측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자들은 이 과정을 E스텝하고 M스텝을 멀지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멀지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EM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모델을 너무 충분히 잘 학습을 한 뒤에 웨이트를 예측하기 때문에 그런 오버피팅이 생겨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들고 있고요. 저자들이 주장하는 프로덴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런 E 스텝과 M 스텝이 완벽하게 구분되어 있지도 않고 우리들은 애시당초 그 모델을 완벽하게 튜닝할 생각도 없기 때문에 그런 로컬 컨버전스가 필요도 없을 뿐더러 로컬 컨버전스에 빠질 일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EM 알고리즘들이 갖고 있는 오버피팅에서 자유롭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해당 프로덴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서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결국 간단하게 생각을 하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로스들을 계산을 하고 그 로스들의 특정한 웨이트를 붙여서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그 모델을 업데이트한 후에 웨이트를 다시 계산을 한다.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결국 이 논문의 모든 것을 이해하셨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그래서 이제 EM 알고리즘을 마지막에 진행을 할 때, 그러면은, W가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웨이트잖아요. 그 클래스 캔디데이트 내에 있는. 네, 맞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결국에, 뭐, 예를 들면은, 로스가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가정을 하고 조금 진행을 하면은, 맨 마지막에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확률 probability가 나오는 거는 동일하잖아요. 네, 네. probability가 나와야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바로 W를 계산을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저렇게 EM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야 하나요? 죄송합니다. 그 W를 계산을 하신다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W라는 게 앞서 설명해 주셨던 거는 그 캔디데이트 내에 있는 probability를 총합을 한 것분에 네, 각각의 클래스들의 확률을 분자로 두는 거를 웨이트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건 예를 들면은 크로스 엔트로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소프트맥스와 그 정답 레이블을 크로스 엔트로피 하는 게 이제 로스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이제 로스를 구하는 과정에서 그런 소프트맥스의 probability들이 나올 텐데 네. 그렇게 해서 한 번에 어 로스를 계산할 수 있지 않은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은 수식적인 아니면 코드적인 최적화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네네. 네,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거는 일단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만을 한정을 짓진 않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일반적인 형식으로 이제 표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그 모티베이션 자체도 모든 로스 펑션의 이제 사용이 가능한 방법론을 제안하고 싶다라고 하는 모티베이션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제 제너럴한 폼으로 이런 식으로 웨이트를 제시를 하였고 특히 이런 EM 알고리즘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 대해서만 다루고 리그레션 문제는 사실 없겠네요. 저런 PLL 문제가 리그레션에서는. 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만 이런 프로그램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MSE를 사용을 한다라면은 MSE는 굳이 MSE 같은 경우에도 근데 맨 마지막에 소프트맥스에서 MSE를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나요? 그거는 뭐 정확히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반적인가요? 그러니까 아, 네네. 네네. 그게 글쎄 저도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MSE를 사용을 하는 예제를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여쭤보는 질문입니다. 네.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클래시피케이션에서 MSE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떤 수식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하고요. 예를 들어서 크로스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모델의 아웃풋을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맥스를 취함으로써 프로버빌리티의
형태로 내보내고, 그러니까 어떤 분포의 형태로 내보내기 때문에 분포와 분포를 비교하는 게 말이 되는데, 네네. MSE를 사용해서 분포와 분포를 그렇게 디스턴스를 재는 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가 첫 번째 의문이어서 저는 아마 클래시피케이션에서 MSE가 잘 사용이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MSE에 대한 예를 계속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저자들이 주장하는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가 어쨌든 모든 로스 펑션의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로스 엔트로피에 대해서만 이제 논문에서 말을 하면은 마치 그 저자들이 주장한 컨트리뷰션에 벗어나는 것 같아서 아마 MS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꾸준히 넣었던 것 같은데 사실상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로서만 사용된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쓰셔도 무방은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렇게 과정을 계속 설명드린 이유는 이제 어떠한 로스 펑션도 일단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로스 펑션에 대응이 되도록 제너럴한 폼을 제시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런 거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뒷받침도 있었고 여러 가지 로스에서도 다 적용이 가능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세그멘테이션 문제 같은 경우나 아니면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저 로스가 포칼 로스가 되거나 아니면 웨이티드 크로스 엔트로피 약간 이런 거에 됐을 때도 진짜 가능한가 요거에 대한 의문은 조금 있는데 일단은 논문에서는 거의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사용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해주신 예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결국 오브젝트 디텍션에서도 클래시피케이션이 필요하고, 세그멘테이션도 결국에는 픽셀 와이즈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용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분들 혹시 질문이 없으시다면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후에는 실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까지 뭐 이론적인 부분도 설명을 드렸고, 방법론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방법론을 가지고 실제 이제 프랙티컬한 환경에서 잘 작동을 하는가를 저자들은 이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한 것이 그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셋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엠리스트나 뭐 사이퍼10 같은 일반적인 데이터셋들로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비교적 이 데이터셋들에 비해서 작은 뭐 UCI 데이터셋에 속하는 예스트, 텍스처, 뭐 데모톨로지, 신테시 컨트롤 같은 이제 데이터셋들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나와 있는 데이터셋들 같은 경우에는 partial label learning에 대한 프로그램 세팅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트루 레이블이 정확히 주어져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레이블들을 조금 노이지하게 만들어서 partial label learning과 같은 세팅을 만들었는데요. 그 방법으로서는 뭐 probability 2의 그러니까 2의 확률로 실제로 있지 않던 레이블을 있다라고 집어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 이미지에 원래는 레이블만 있지만 어떤 20%의 확률로 강아지도 들어올 수 있고 20%의 확률로 트럭도 들어올 수 있고 하는 식으로 레이블들을 구성을 해서 partial 레이블 러닝에 맞는 프로그램 세팅으로 변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데이터셋들뿐만 아니라 실제 이제 리얼 월드에서 partial 레이블을 갖고 있는 데이터셋들에 대해서도 실험을 진행하는데요. 밑에 보시는 이제 로스트 버드 송과 같은 데이터셋들은 partial 레이블을 갖고 있는 실제 데이터셋들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로덴과 어쨌든 다른 방법론들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딥러닝을 사용하는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D2CNN, 이 유일하게 partial label learning을 다이렉트하게 옵티마이즈하는 방법론이어서 이거 하나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방법론들을 도입을 했는, 뭐 이제 결국은 아블레이션 스터디에 가까운데요. 이제 이런 것들과도 비교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프로덴 이터레이션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이 아까 EM 알고리즘에서 그 저자들이 주장한 거는 이 스텝과 M 스텝이 멀지돼서 오버피팅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던 건데 그렇다면 이 프로덴 이터레이션에서는 그 웨이트를 예측하는 스텝이 매 100 에폭마다만 일어나게 됩니다. 즉 100 에폭 동안은 고정된 웨이트들로 모델을 쭉 학습시키고 100 에폭이 지나면은 웨이트를 한번 업데이트해주고 다시 그 이후에 100 에폭 동안 모델을 고정된 웨이트를 쭉 업데이트시키는 그런 방식의 프로덴 이터레이션 이게 되고요. 이 프로덴 서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는 웨이트를 굉장히 소프트한 형태의 그 수식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이 프로덴 서든 같은 경우에는 그 프레딕션 값이 가장 높은 레이블에
그냥 웨이트를 1로 줘버리고 나머지 웨이트들은 전부 다 0으로 하는 말 그대로 이제 조금 서든리 웨이트가 등장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프로덴 서든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덴 나이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나이브한 방법으로서 웨이트를 절대 업데이트하지 않고요. 그냥 유니폼한 웨이트를 사용을 해서 모든 레이블에 이제 클래스 분의 1의 웨이트를 주고 모델을 학습시키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이 PN 오라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오라클 실제 오라클이어서요. 트루 레이블이 주어져서 그 트루 레이블로 모델을 학습시켰을 때의 성능이 되게 되겠고요. 당연하겠지만 이 PN 오라클이 이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그 어떤 방법론들보다도 항상 성능이 이제 좋은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PN 디컴포즈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파셜 레이블 러닝으로서 샘플이 주어졌을 때 그 샘플을 디컴포즈 하는 건데요. 정확히는 이제 레이블의 캔디데이트를 디컴포즈 하는 건데 예를 들어 고양이 이미지에 고양이, 차, 트럭이라고 하는 레이블 캔디데이트가 주어져 있다 하면은 이 PN 디컴포즈에서는 해당 샘플을 3개의 고양이와 고양이 레이블, 고양이 이미지와 트럭 레이블, 고양이 이미지와 차 레이블이요. 3개의 인스턴스로 나누고 이 3개의 인스턴스로 모델을 학습시키는, 그러니까 기존의 데이터 세트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한 데이터들로 모델을 학습시키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D2CN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파셜 레이블 러닝을 이용하는 다른 방법론에 해당되고요. 이 GA라고 하는 것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컴플리멘터리 레이블 러닝, 그러니까 정답이 아닌 다른 하나의 레이블이 주어지고 그럴 때 이제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을 말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방법론들과 이제 프로덴을 비교를 해 나갈 건데 첫 번째로 한 게 이제 Q를 아까 말씀드린 레이블을 노이즈하게 하는 확률 Q를 0.1, 즉 10%로 뒀을 때 실험 결과가 됩니다. 아래에서는 이제 뭐 엠리스트에 대해서 리니어한 모델, 그다음에 MLP 모델을 이용했고 뭐 다른 것들도 비슷하고 사이퍼튼에 대해서는 컨볼루션 네트워크랑 레즈넷을 사용했는데요. 어떠한 환경에 대해서도 프로덴은 항상 이 빨간색 프로덴은 이 노란색 PN 오라클, 즉 트루 레이블로 주어졌을 때 모델을 학습시킨 것과 굉장히 비슷한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여드린 이론과도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이 이 보라색 프로덴 이터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떠한 이제 리니어한 환경 같은 데서는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조금만 모델이 컴플렉스해지면은 모델이 조금만 더 레이어가 많이 쌓이게 되면은 굉장히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을 것이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버피팅에 대해 이제 오버피팅 때문이다라고 저자들은 주장을 하면서 따라서 그 EM 스택들을 머지를 한 것이 우리들은 굉장히 잘하는 일이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제가 이렇게 그래프로만 보여드리는 것은 독특하게도 저자들은 뭐 테이블 같은 형식으로 이 값들을 보여준 게 아니라 이런 식의 그래프만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쉽게도 값으로 제가 한눈에 확연히 보여드리는 것이 불가능한 점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Q 값을 또 이제 0.7, 그러니까 70%의 확률로 노이지하게 레이블을 만들 때도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빨간색 프로덴이 여전히 대부분의 경우에 대해서 PN 오라클 노란색과 거의 엇비슷한 성능을 얻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인을 하셔야 될 게 이 프로덴이 아까 이전에도 그려왔지만 D2CNN이나 GA나 아니면 기타 다른 방법론들과도 굉장히 많은 이제 성능 차이를 두면서 갭을 많이 두면서 높은 성능을 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아까 잠깐 앰비규어티 디그리 감마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까 동희님과의 질문에서도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그 앰비규어티 디그리에 따라서 이론적인 값이 조금 이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뭐 어퍼 바운드나 로어 바운드의 실질적으로 뭐 수식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바운드에 조금 차이가 벌어질 수는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해봐야 되지만 설명드렸다시피 감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맥시멈 프로버빌리티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값은 아닙니다. 따라서 Q 값을 컨트롤하면서 이것 감마 값을 컨트롤하는데요.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지만 이제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Q 값이랑 감마 값이랑 거의 일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자들은 이 Q 값을 0.5부터 0.9까지 쭉 늘려가면서 실험을 진행했는데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덴이라고 하는 빨간색 그래프가 물론 Q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성능 자체는 조금씩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지만 여전히 그 노란색 PN 오라클과 그렇게 많은 갭을 두지는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프로덴이 거의 성능이 많이는 안 떨어진 것에 비해서 다른 방법론들 같은 경우에는 Q가 늘어날수록 급격하게 드라마틱하게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리얼월드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였는데, 이 리얼월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셋의 크기가 굉장히 작다 보니까 굳이 딥러닝이 아닌 다른 모델도 이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었고요. 따라서 이 리얼월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D2CNN 이외에도 다른 딥러닝을 사용하지 않는 파셜 레이블 러닝 메소드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메소드들, 이것들에 해당하는데 이 방법론들도 포함을 해서 이제 모델을 학습시켰고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리얼 데이터셋에서 굉장히 높은 성능을 얻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4개의 데이터셋에서는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고 이 한 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1등하고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성능을 얻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몰 스케일 데이터셋들도 여러 가지 인위적인 데이터셋들도 있었는데요. 이 데이터셋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 모든 데이터셋에서 프로덴이 가장 좋은 성능을 얻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는 마무리고요. 결국 컨클루전으로서는 그 저자들은 이 파셜 레이블 러닝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 레이블 캔디데이트가 주어졌을 때 모델을 제대로 학습할 수 있을지 이론적으로 그 방법을 제시를 했고요. 프랙티컬하게도 그 이론적인 부분을 어떻게 실제로 실제 모델 학습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론도 파셜 레이블 러닝의 아까 프로덴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으로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험적으로도 이것들이 실제 데이터셋에서도 잘 작동을 한다. 이론과 우리가 상정했던 것과 거의 엇비슷하게 작동을 한다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칠 텐데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네, 그러면은 이것으로 제 발표